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버르의 또 다른 하나의 품사, 버르가 붙여서 자동사가 되는 이 부면을 같이 공부해 볼까 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 부면과 또 이제 접두사 쓰가 붙으면 어떤 그런 뜻이 되는지도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품사에 버르가 붙으면 버르 자동사가 됩니까? 자, 지금 살펴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버르가 붙으면 형용사가 되는데 두 번째 이제 자동사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명사 앞에 명사나 형용사 앞에 이제 버르가 붙어가지고 품사는 자동사가 됩니다. 그 자동사라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뭐 동사가 좀 타동사와 자동사 이걸로 나뉘죠. 타동사와 자동사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타동사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를 표현하죠. 목적어. 그러니까 타동사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말이 좀 잘 안 되는. 그래서 목적어가 있어야지만 완벽한 동사로서의 고시를 하는 걸 보통 타동사라고 하고, 자동사는 보통 이제 목적어 없이 그냥 그 말 자체로서도 의미가 전달이 되고 말이 되는 거 보통 자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있는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뭐 명사 깠다라는 표현이 있죠. 깠다. 여기 버릇 버릇가 붙어서 버릇 깠다 하면 말하다라는 단어가 말하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거랑 비슷한 거 버릇 빗자라도 있죠. 버릇 빗자라. 역시 말하다. 잘난이라는 단어인데 잘난이 길이라는 명사인데 버릇가 붙어서 버릇 잘난 무슨 뜻이죠? 걷다. 끄르자가 일이라는 명사인데 버릇가 붙어서 일하다. 예를 들어서 바익이죠. 바익은 좋은. 이건 이제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죠. 그래서 버르바익 이러면 보통 화해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또밭, 이게 반성이라는 뜻이죠. 이게 명사입니다. 버르가 붙어서 버르 또밭 하면 반성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명사나 형용사가 붙으면 뭐가 된다? 품사는 자동사가 된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팁으로 이 버르가 또 이런 용법이 있어요.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않은 어근들의 의미를 살리는 역할도 참고로 합니다. 그래서 만나다라는 단어가 이제 어근이 뜨문인데 그냥 뜨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아요. 만나다라는 단어로. 그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버르가 살려주는 거예요. 만나다. 흔띠. 이런 것도 버르 흔띠가 그죠? 중단하다. 그죠? 또는 꿈뿔. 꿈뿔도 자기가 사용되지 않고 그냥 버르가 붙어서 버르 꿈뿔 모이다. 만나다. 그 다음에 중단하다. 이런 단어들로 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은 어떤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살리는 역할을 버르가 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보시면 자, 이제 버르 플러스 명사나 형사가 붙으면 이제 자동사가 된다고 그랬죠. 이 버르가 뭐와 또 결합을 하냐면 자동사랑 또 결합합니다. 역시 자동사가 되죠. 품사는. 그런데 이제 이때 의미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 보면 날이라는 것은 도망치다 그런 뜻이죠. 근데 여기 이제 버르가 붙어서 버르라리 하는 거죠. 이제 알이 생각할 때도 잘 안 해도 되죠. 첫 음이 L이니까 버르라리라면
보통 달리다. 도망치는 것과 달리는 것은 차이가 있죠. 네. 이건 그냥 말 그대로 달리는 것 벌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뿔랑이라는 단어가 있죠. 뿔랑. 뿔랑이 무슨 뜻이죠? 돌아가다. 사야, 뿔랑, 그 인도네시아. 나는 인도네시아로 돌아간다. 여기 버르가 붙어서 버르 뿔랑, 서거하다. 죽다. 돌아가신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버르 뿔랑이라는 단어 많이 안 쓰고 머닝갈을 쓰죠. 머닝갈. 누가 돌아가셨다 할 때는 머닝갈을 씁니다. 머닝갈. 어근이 띵갈이고요. 띵갈이 살다죠. 살다. 근데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머닝갈은 돌아가다.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머닝갈가는 뭐 남겨두다, 남기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건 뭐 애니에 대해서는 이제 또 우리가 공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자동사, 그러니까 자동사 앞에 버르가 붙어도 역시 자동사가 되지만 의미가 바뀐다는 거, 그런 걸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버르가 붙었을 때의 두 번째 자동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첨부해야 되는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까 1번이 뭐였죠? 1번. 버르 형용사죠. 이게 뭐냐면 명사에 버르가 붙었을 겁니다. 자, 보세요. 명사 앞에 버르가 붙으니까 뭐가 되죠? 형용사가 되는데 명사에 버르가 붙으면 또 뭐가 되죠? 자동사도 되죠. 그럼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의미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문맥을 고려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말람이라는 단어가 이제 밤이라는 단어인데 명사죠, 명사. 그죠? 그럼 버르말람 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버르말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두 가지 의미. 밤을 가지는 거니까 이게 형용사로 쓰일 때는 이게 하룻밤을 묵힌다는 거죠. 하룻밤을 묵히다. 묵힘. 묵히다 이런 거 이제 동사처럼 들리니까 묵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음식 이렇게 해놓고 뭐 간 해놓고 하룻밤 묵히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명사다 보니까 버르가 붙어서 자동사로 쓰일 때도 있거든요. 자동사로 쓰이면 이게 하룻밤 묵다입니다. 묵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까미 버르 말람 디 무 마 냐. 우리는 묵었다, 묵는다. 어디에서? 그의 집에서. 근데 사실 이 표현도 우리가 잘 안 쓰죠. 해야지에서는. 실제적으로는 멍이납이 있습니다. 멍이납이 보통 이제 뭐 어디 묵다 뭐 그런 뜻이죠.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멍이납이 어디에 묵는 것 뜻하니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 이제 문법적으로 이제 버르가 붙으면 여기서 이제 자동사를 쓰인 거죠. 그래서 문맥을 보고 버르가 붙을 때 이게 형용사인지 자동사인지 그런 것들은 이렇게 앞뒤 문맥을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예를 좀 들어드리면 이게 이제 가장 재밌는데요. 안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안악. 이게 아이죠. 아이. 명사입니다. 명사. 그럼 버르 안악이 되면 뭐죠? 버르 안악이 되면 버르 안악. 첫 번째는 이게 명사니까 버르가 붙었으니까 형용사가 될 수도 있죠. 그럼 아이가 있는. 예를 들어서 사야 버르 안악이라면은 난 아이가 있다. 근데 사야 본론 버르 안악은 난 아이를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 아이가 없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자동사에는 뭐죠? 자동사. 버르 안악이 자동사일 경우에는 아이를 낳았다라는 의미죠. 낳았다. 아이를 낳는 거예요. 버르 안악. 근데 실제로는 또 이제 아이를 낳았다는 표현은 또 버르 안악이라 쓰지 않죠.
물라히르간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게 이제 사와라는 표현이 이제 사와. 이게 논이라는 뜻입니다. 논. 논하지. 그 논입니다. 사와. 뭐를 사와하면 형용사의 경우에는 이게 버르가 소유의 의미니까 나 논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자동사의 경우에는 논을 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명사의 경우에는 이게 형용사일 수도 있고 자동사일 수도 있죠. 따라서 문맥이나 어떤 문장을 보시고 이게 형용사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자동사로 사용되는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 버르와 관련된 사항들을 한번 다 짚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서 제가 오늘 버르와 관련돼서 짚어드리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버르가 붙으면 형용사가 된다는 거, 뜻은 소유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숫자가 반복되면 숫자의 첩으로 이제 반복되면 이제 몇십, 몇백, 몇만 이렇게 부정 다수가 되는 형용사의 뜻을 가진다는 거. 두 번째는 버르가 붙으면 자동사가 된다는 거. 그렇죠? 우리가 그런 점들을 살펴보았는데 사실 이 외에도 예외적인 버르 규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짚어드리면 이건 중급반이 아니고 이제 고급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만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혹시라도 이제 여기에 나오지 않은 어떤 그런 개인적인 좀 알고 싶은 게 있으시면 이제 동영상 강좌 게시판에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알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답변을 이렇게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접두사 스의 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접두사 이제 스가 붙으면 프린트물을 보시면 크게 네 가지 용법으로 나뉩니다. 자, 첫 번째는 숫자입니다. 숫자 1. 스의 첫 번째 용법은 숫자 1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10단위가 플루죠. 자, 20이 뭐죠? 20이 두와 플루. 30이 띠가 플루.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10은 뭐죠? 10? 20이 두와 플루고 30이 띠가 플루면 10은 사투 플루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플루가 10단위가 요거니까 이 사투는 스와도 같아요. 그래서 이걸 사투 플루라고 하지 않고 보통 스 플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쓰는 숫자 1을 말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보면 뭐 100이라는 것도 있죠. 100. 200은 두와 라투스입니다. 두와 라투스. 100은 뭐죠? 100은 사투 라투스가 아니고 스 라투스라고 합니다. 이런 거. 여기서도 이름 말하는 거죠. 분수.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라는 게 있어요. 2분의 1 이거 분수 어떻게 얘기하죠? 이거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컴퓨터 자판으로 치면 이렇게 치죠, 보통. 그래서 순서대로 읽어 나가면 되죠. 1은 사두고, 요거는 뿔이라고 합니다. 뿔을, 그죠? 이거는 두와. 그래서 사두뿔을 두한 것 같지만, 이게 보통 또 한 단어로 이루어질 때는 사두 대신에 또 스로 해서 스뿔을 두어라고 하죠. 물론 이제 2분의 1을 뭐라고 하죠? 스등하라고 합니다. 이걸 많이 쓰죠. 뭐 스파루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스등하. 스등하가 1이니까 1의 반이니까 등하가 절반, 가운데니까 2분의 1. 스포르도아보다 스등하를 많이 쓰죠. 자, 그 외에도 어떤 게 있냐면은 뭐 여기 이제 나오진 않지만 뭐 리브, 리브 또 이렇게 잡니다. 그래서 이 스의 용법 첫 번째는 숫자 1. 숫자 1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스의 두 번째 의미는 뭐죠? 같은 이 사마의 의미가 있어요. 사마. 예를 들면 이거
무슨 의미죠? 스 우무르. 우무르가 나이죠, 나이. 그래서 보통 브라빠 우무 안다. 안다. 그죠? 그래서 뭐 안다 대신에 뭐 브라빠 우무르 바프레키 우무르 나이입니다. 근데 여기 나이라는 단어 앞에 스가 붙으면 이게 같은 나이예요. 그런 뜻이 됩니다. 문장 속에서 보면 바프레키 스 우무르 등한 빡 아이르. 그러면 프랭키 씨는 스 우무르. 이게 스가 사마죠. 사마 우무르 등한 빡 아이르가 되는 거죠. 같은 나이다 이런 뜻이죠. 제가 아이르 씨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예. 나이 차이는 참고로 뭐라고 할까요? 설리시, 예, 설리시 우무르라고 하죠. 그래서 나이 차이가 4주 나옵니다. 제가 나이가 한 살차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차이 같은 설리시를 많이 쓰죠. 또는 자락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자락. 자락 우무르 또는 설리시 이거 들어있어요. 설리시 우무르. 예를 들어서 온도 차이가 크다 할 때도 설리시냐 부살. 그래서 뭐 어떤 차이를 말할 때는 자락이나 설리시를 많이 씁니다. 참고를 하나 주시면 좋죠. 또 어떤 게 있죠? 예를 들면 륵간 습그러자. 륵간이 동묘죠, 동묘. 끄르자가 일입니다. 그래서 쓰가 붙으면 같은 일을 하는 동료니까 이게 뭐죠? 직장 동료. 이해가시죠? 예를 들어서 륵간 쓰이만. 여기서 륵간이 동료죠. 이만이 믿음입니다. 믿음. 쓰가 같은 믿음을 가진 동료니까 이게 뭐죠? 뭐 동료, 신자. 뭐 같은 교회나 예? 같은 종교인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쓰가 붙어가지고 같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죠. 빠프랭키 스팅기 등한 아이르, 빠가이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프랭키 씨는 스팅기 뭐가? 높이가 같다, 키가 같다. 누구랑? 아이르 씨랑.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키가 훨씬 더 큽니다. 아이르보다. 예. 아이르 씨 키가 작아요. 자, 그래서 수의 두 번째 용법은 뭐죠? 같은이라는 의미가 있다. 자, 이제 3번. 자, 수의 세 번째 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3번은 어떤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스오랑이란 말이 있어요. 스오랑. 자, 여기서 이제 스오랑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나이 숫자 1이라고 해요. 숫자 1. 그래서 보통 스오랑이 있으면 숫자 1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는 뜻도 해요. 한 사람. 그런데 3번에 어떤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 스오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도 돼요. 어떤 사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오랑 perempuan bilang bahwa 이런 무슨 뜻이죠? 어떤 여자가 말했다 뭐뭐라는 것을 이렇게 되죠. 또는 한 여자가 뭐뭐라는 것을 말했다 뭐 말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쓰라는 게 어떤 의미도 있고 숫자 1 여기서는 이제 어떤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서수와뚜라고 있어요. 서수와뚜. 서수와뚜도 어떤 것이라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할 때는 스오랑 사물을 지칭할 때 보통 서수와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수와뚜 양 문학 주간 아깐 자디 달람 딱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어떤 것인데 이 수학도 앞에 쓰가 없어 어떤 것이 됐습니다. 어떤 것이 말하냐면 문학주간이 놀라다 놀라게 하다죠. 나중에 그 깐의 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놀라게 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사투양 문학주간 아깐 뜨르자리 일어날 일 달람 꼬따기뚜 꼬따기 상자죠. 상자 그죠? 그 상자 안에 일어날 놀라게 하는 어떤 것 그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놀라게 하는 어떤 것이 일어날 것입니다. 달람 꼬따기뚜 그 상자 안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수와뚜 어떤 것이냐면은 놀라게 하는 어떤 것. 그래서 여기서 쓰가 어떤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가끔 보면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스오랑에 대해서 했는데 스스오랑, 빌랑, 바구와 이게 말 하나죠. 스오랑 빌랑 바구와 해서 이제 문장이 이렇게 뒤에 따라오죠. 자, 스오랑과 스스오랑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둘 다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다.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다 이거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스스가 두 개 붙었죠. 어떤이 두 개 붙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막연한. 예를 들어서 스오랑 뭐가 딱 이러면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랑 친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막연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분명한 그 사람이에요. 근데 스스오랑 빌랑 보면 그 누군가가 얘기했는데 어떤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게 이제 자신의 관점에서는 정말 이렇게 좀 불확실하거나 막연한 누군가일 때는 스스오랑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 개 붙었기 때문에 스오랑보다는 좀 더 불확실하고 좀 더 막연한 누군가.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번에 부동산 집값이 오른다고, 뭐 삼성전자 뭐 주식이 오른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가 좀 더 불확실해요. 그 누군가가 정말 불확실한 누군가면 스스로라고 쓰는 거죠. 근데 내가 아는 친구나 뭐 가족이나 분명한 대상이 누군가 뭘 말했으면 그건 스오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죠. 3번의 뜻은 어떤입니다. 자, 마지막 4번의 의미는 뭐죠? 4번의 의미는 모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두니아는 무슨 뜻일까요? 두니아가 땅이나 세상이나 뭐 이런 게 뜻하죠. 이거는 설루루 두니아입니다. 그래서 설루루가 모든 세상이죠. 그래서 스두니아는 온 세상. 그래서 스에는 설루루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습관장아리. 빤장이라는 뜻이 뭐죠?
길다 뭐 그런 뜻이죠. 습반장하리는 전부 모든, 그러니까 모든 길이를 뜻하죠. 하루의 모든 길이는 뭐죠? 결국은 하루 종일이죠. 여기서도 쓰가 모든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문을 좀 들어볼까요? 이 습반장과 관련된 예문,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죠? 마사가 보통 뭐 기간이나 뭐 기간을 뜻하죠. 그래서 그 기간 전체, 한국어로 말을 이제 의역을 하면 그 기간 내내. 그래서 습반장 마사이 뛰려면 그 기간 내내 사야 한야 마카노 뛰는 밥만 먹었다 뭐 이런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습반장 마사이 뛰 그 기간 내내 사야 한야 마칸 뭐 콩밥, 콩밥 먹었다. 디달란 분자라고 뭐 교도소 안에서 그런 거죠. 엄마 없는 그 기간 내내 뭘 먹었다 할 때 그 기간 내내 할 때 습반장 마사이 뛰. 그러니까 이 반장 그 길이의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문장이 있죠. 이야, 이닥, 나우, 나기, 브라빠, 바냐, 양, 이야, 미누, 습반장, 하리. 그는 띠락다우 모른다. 다시 모른다. 브라빠 바냐 얼마나 왔는지. 양, 이야, 미는 그가 마신 것이. 습반장 하리 하루 종일. 습반장하리가 이렇게 문장 속에서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쓰가 모든, 하루의 모든 길이를 뜻한다. 이겁니다. 마지막 문장으로 이건 조금 새로운데 보세요. 사야 무와 길이 핀란디아 달람 오르간디안 아틀레틱 스 에로파. 무슨 뜻이죠? 나는 모아길리가 대표하자면서 대표하다. 뭘 대표하냐면은 핀란드를 뭐 안에서 오르간디안 아틀레틱하면 운동 경기에서 핀란드를 대표하는 거예요. 아틀레틱 스 에로파려면 어떤 운동 경기냐면은 스 에로파. 스가 모든이죠. 그래서 전 유럽 운동 경기에서 핀란드를 대표하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스 에로파 이렇게. 그래서 스가 네 번째로 모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스의 용법을 네 가지를 아시게 됐다면 문장을 보실 때 스가 나오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 스 오랑이면 이게 한 사람일까? 아니면 뭐 어떤 의미일까? 그죠? 아니면 같다는 말일까? 아니면 모든이라는 뜻일까? 이걸 찾아보면 이제 좀 아시게 됐기 때문에 문장을 보실 때 이제 만나게 되면 훨씬 더 흥미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스의 네 가지 용법을 살펴봤고 이 외에도 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사용되는 것들만 중국반에서 다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없어요? 저거는 왜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대부분의 쓰는 이 네 가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쓰의 용법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